그 1-2 과정 시작하는 날인데 내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네, 마스크를 좀 쓰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전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잘 안 들리면 계속 다시 말씀해달라고 해주세요. 자, 일단 우리 오늘은 기본도형에서 기본도형 대단원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대단원에서 3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기본도형, 위치관계, 작도와 합동.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위치관계까지만 공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작도와 합동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2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작도와 합동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다음 시간에 좀 중요하게 다루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 다각형과 원과 부채꼴 이 파트도 이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원리 위주로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 저기 뒤에 이제 다면체, 회전체, 건너비, 부피. 건너비, 부피라고 하면 좀 느낌 세하지 않아요? 그쵸? 뭔가 좀 계산 많고 거기다 하죠. 네. 그다음 저기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뭐 자료의 정리, 통계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거, 대표값, 그다음에 뭐 줄기와 이끌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게 될 예정입니다. 1-2 과정이 1-1 과정에 비해서 체감적으로는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느끼실 거예요. 단어는 많은데 뭔가 좀 공부할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다든지 뭔가 좀 난이도가 좀 이렇게 체감 난이도가 뭐 있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니까 부담 없이 쭉 공부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보자. 8페이지. 자, 점선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세 요소라고 합니다. 점, 선, 면. 이 점이 모여가지고 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선이 모여서 면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점, 선, 면이 기본 도형, 아니 자꾸 아까부터 말실수가 나오네. 도형의 기본 요소다. 기본 도형이 아니라 도형의 기본 요소다. 자, 그 도형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다 공부했었던 부분이었죠, 그렇죠? 평면도형. 평면도형은 뭐겠어? 평면 위에다 그릴 수 있는 도형을 평면도형이라고 하겠고, 입체도형은요? 우리가 이렇게 공간상,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이 공간 몇 차원 공간이라고 불러요? 3차원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3차원 공간상에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 즉 평면 위에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입체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간단히 그 예시들이 나와 있죠. 요거까지는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부른다. 오케이. 인정.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위치 관계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될 때도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교점과 교선이라는 단어인데 교점이라는 것은 교차에서 생기는 점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차에서 생기는 점이다. 꼭 교차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면을 어떤 선이 뚫고 지나가면은 그때도 당연히 교점이 생기겠죠. 예, 뭔가 교차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얘네가 서로 만나서 생기는 점, 그 교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죠.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 그 교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살짝 참고해 보시면은 선과 선이 교차해서도 점이 생기고요. 선이 면을 통과해도 역시 점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교점이다. 그럼 교선은 무엇일까요? 교선은 면과 면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겠죠. 역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보통 이 3번째 그림 요걸 많이 떠올리겠죠. 교선 하면은 면과 면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생기는 선을 뜻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기둥을 잘라가지고 생기는 그 선도 역시 교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선에서 이 선이라는 것은 직선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곡선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참고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바이블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이블 포인트. 자, 다각형에서 두 변의 교점은 꼭지점이다. 자, 이 두 개의 변이 선생님 교차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했잖아. 교점이라는 것은 만나서 생기는 점이라고. 그래서 이건 꼭지점들은 당연히 교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좋겠죠, 그렇죠? 그다음 입체도형에서도 역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교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꼭지점들은 전부 다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나중에 꼭 다 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용어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써준다든지 약속을 정의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는 듯한 느낌. 그래서 당연한 것들은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직선, 반직선, 선분. 여러분들 이거 구면이죠, 그렇죠? 본 적 있잖아. 초등학교 때 나오지 않나? 그치? 생각보다 좀 빠른 시기에 이 직선, 반직선, 선분이라는 것을 다루게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직선, 반직선, 선분도 역시 동일합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1번의 별표 직선이 정해질 조건.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언급이 될 부분이에요. 직선이 정해질 조건. 자, 직선이라는 것은요, 이런 걸 직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공간상의 제한으로 딱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만 걷지만 무한히 계속 뻗어나가는 선, 그걸 우리가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직선은 정말 수많은 종류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직선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려고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 어떤 정보들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직선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네, 방향. 오케이, 좋아요. 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이 방향을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방향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지금 그렸죠? 요렇게 방향만 이야기해 주면 이런 수많은 직선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치. 오케이, 좋아요. 위치. 그래서 직선을 결정해 주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위치. 알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것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방향을 말하면 되는 거고요. 위치는 지나는 한 점을 말해주면서 위치를 언급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은요, 한 점, 즉 지나는 점과 그 점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그러한 정보를 이야기해주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선이 정해질 조건 하면서 이야기를 써놓은 걸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두 점을 가지고 지나는 점과 방향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원래 오리지널 버전으로는 지나는 점 하나와 그 직선의 방향을 알려주면은 직선이 하나로 결정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꼭 두 점이 나와 있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메인으로 다루는 것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 이거를 여기다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럼 직선이 하나로 결정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뭐라고? 한 점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이 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결정된다면 그럼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해됐지? 자, 직선이라는 것은 이제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였고요. 반직선이라는 것은 뭐였어? 시작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시작점이 존재하는 것. 시작점이 있고 경유지가 존재하는 것. 경유지. 그래서 기호로 표현하자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다라고 합니다. 직선 AB, 즉 A랑 B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한다면은 A, B 위에다가 화살표 방향으로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직관적이죠, 그쵸? 네. A, B 양쪽으로 계속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선 A, B. 됐죠? 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를 거쳐서 계속 뻗어나갑니다.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를 거쳐 계속 뻗어나갑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는 반직선 AB라고 읽고요. A에서부터 시작해서 B 쪽으로 뻗어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한쪽으로만 체크를 합니다. 당연히 직관적으로 그럴만하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A에서부터 시작해서 B에서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뻗어나가는 거 없이 선만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그래서 직선을 나타낼 거냐 반직선을 나타낼 거냐 선분을 나타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표기법을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약속이지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수학자라도 그렇게 썼을 거야. 근데 여기서 가끔 근데요 이런 식으로 가는 아이는 그럼 뭐 화살표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언제나 화살표 방향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B, A 하고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표기의 약속이니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곤란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A에서부터 시작하고 B를 거쳐 쭉 이어나가는 것이냐 B에서부터 시작하고 A를 거쳐 쭉 이어나가는 것이냐 라는 것은 결국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근데 직선이나 선분 같은 것들은 사실 딱히 상관없죠. 직선 AB나 직선 BA나 결국 같은 직선을 말하는 거잖아. 선분 AB나 선분 BA도 역시 같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데 그래서 상관없나요? 그게 뭐 상관 있겠어요? 결국 그림이 같은데, 그렇지? 그럼 반직선은요? 그림이 달라지잖아.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그림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따진다. 표기를 가지고 같다 다르다를 따진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나타내는 대상의 그림이 같은지 다른지를 가지고 따지게 될 겁니다. 밑에는 바이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배치 테스트 하실 때 밑에 있는 바이블 포인트, 개념 체크 이런 것들을 잘 풀고 난 다음에 배치 테스트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뭐 위에 있는 내용만 쓱쓱쓱 해가지고 절대로 배치 테스트가 교과서의 요약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배치 테스트는 교과서의 요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업의 스크립트, 대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한다면 이걸 이렇게 수업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예시들이라든지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녹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 하나 없이 직선은 이거야, 반직선은 이거야, 선분은 이거야. 자 다음 하면은 그 선생님은 분명히 요거 넣었겠죠.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선생님은 잘 가르쳐 주셔, 어떤 선생님은 좀 못 가르쳐 주셔라고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거기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배치 테스트 작성도 당연히 그쪽으로 조금 기준이 잡혀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볼게요. 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 두 점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이 평범한 세상 속에서는 이 두 점을 잇는 어떤 길은 꼭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여져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A에서부터 B까지 가려고 해. 야, 뭐 얼마나 가야 돼? 그러면은 요 길의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기름역까지 가려고 그래. 그럼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쑥 날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도보를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꾸불꾸불해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이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에서는 그런 거 없죠.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은 두 점이 다이렉트로 이은 이 선분의 거리를 뜻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 그렇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 즉 다시 말해서 두 점 사이의 가장 최단 거리를 뜻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꼭 점과 점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어느 도형과 도형 사이의 거리를 뜻할 때 전부 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어느 점과 어느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그럼 여기서 이 거리는 이렇게 재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재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재면 될까요?
1번이겠어? 2번이겠어? 3번이겠어? 가운데 거라고 생각해? 진짜로? 너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 아닐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상에다가 지우개 하나 아무렇게나 놔봐요. 그 다음에 펜을 아무렇게나 그냥 놔보십시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펜과 지우개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어떤 부분의 길이를 잴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펜도 살짝 삐뚤어지게 한번 놔보시고요. 네. 거리를 잰다면 어느 길이를 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건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상태에서는 어떤 길이를 재고 싶어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길이인 요 길이를 재고 싶을 거예요. 너네들은 당연하게.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가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 지우개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 연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길이를 이렇게 자로 잴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에서도 말하는 이 도형과 도형 사이의 거리도 다 전부 다 지금 이 관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어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든 다 똑같기 때문에 원하는 곳을 가지고 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재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선분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자, 선분 AB 위에 한 점 라지 m에 대하여 AM과 BM이 서로 길이가 같을 때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AM과 MB가 서로 길이가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M으로부터 AB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M으로부터 AB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 그럼 당연히 걔가 정 가운데 있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A랑 B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요렇게랑 길이가 서로 똑같은 상태에 있는 이 점을 우리가 얘랑 얘의 점 가운데점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미드의 앞글자를 따서 보통 중점을 나타낼 때 M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중점이라고 부르고요. AM과 MB는 AB의 길이의 2분의 1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럼 공부하다 보면 살짝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막 하니까. 자, 그다음 각의 별표. 여러분들은 각이 뭔지 압니까? 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약간 좀 뭉뚱그려서 대답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각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 벌어진 거, 그거 이렇게 각도 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각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초등학교 때 나왔었던 정의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각 보시면은 한 점으로부터 시작하는 두 개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걸 각이라고 합니다. 자, 한 점으로부터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모습을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했었던 그거는 어쩌면 각도, 즉 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각도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그것이 각의 크기, 즉 각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하고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는 각의 크기, 각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한 바퀴를 회전하는 것을 360도라고 하고 이 한 바퀴를 360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을 1도라고 부르게 됐었던 거예요. 왜 하필 360인지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을 해봐. 알겠죠? 그래서 왜 하필 한 바퀴를 360개로 쪼갰지? 아니 뭐 100개로 쪼갤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100개로 쪼개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근데 왜 하필 한 바퀴가 360개로 쪼개지는 거지? 분명히 궁금할 만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궁금해하고
탐구를 하는 것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갑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과 이 두 사람의 어떤 학업 능력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늘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그냥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수능하면 넘어가지 말고 왜 그런데? 왜 그런 건데? 라고 하면서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랄까 냉정하게 표현해서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은 공부 못합니다. 착하기만 하고 성실하기만 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기가 많이 어려워. 왜? 그냥 선생님 말은 무조건 다 법이야. 궁금한 게 없어. 그냥 그러면 그렇대.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아주 잘하는 것까지 넘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바라는 것이 약간 좀 뺀질거려라라고 약간 좀 왜요? 왜 그런 건데요? 약간 이런 느낌.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내친 김에 딱 생각을 하면 근데 왜 그걸 360개로 쪼개는 거지? 100이라는 숫자도 있는데 그치? 100이라는 숫자 얼마나 완벽한 숫자입니까? 그렇죠? 뭐 10개로 쪼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숫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 360일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밑에 그래서 이제 각의 분류라고 하면서 나오죠. 평각 180도, 측각 90도, 예각, 둔각 이것도 역시 90도보다 작은 거,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웠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복지각 볼게요. 자, 막국지각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교각. 자, 교각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전에 뭐 교점, 교선 뭐 이런 것들이랑 조금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교가 일단 만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셨겠고, 그래서 만나서 생기는 각, 만나서 생기는 각 그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교각 보시면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직선이어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서로 같은 직선은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나다 보니까 각이 몇 개가 이렇게 존재? 4개가 존재하는 거죠. A, B, C, D 이렇게 4개의 각이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것들을 전부 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4개의 각을 우리가 교각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막국지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2개의 각을 막국지각이라고 합니다. 마주본다 해서 맛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국지각. 그래서 여기 위에 교각에서 보시면은 AC, BD 얘네가 막국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막국지각일까요? 막국지각이 있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 막국지각? 맞아요? 그럼 왜 아니라 생각합니까? 교각이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교각이 아니라 우리가 막국지각에서 지금 여기 첫 번째 교각 중에서라는 말이 있죠. 네, 막국지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각 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각 중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막국지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교각부터가 아니야. 그래서 막국지각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중에 이거 가지고 막국지각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각이랑 요각이랑 서로 막국지각일까요? 막국지각인가요? 왜 아니죠? 같은 점으로 이어진 서로 다른 직선이 아닌 직선이 아니어서
오케이, 직선이 아니어서 그래서 교각부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네. 막곡지각은 서로 가게 크기가 같을까요? 막곡지각은 그쵸? 네, 당연히 가게 크기가 같겠죠. 그럼 가게 크기가 같은 두 각은 막곡지각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이랑 여기는 이 부분이랑 가게 크기가 서로 같아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곡지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 그치? 가게 크기가 같다라고 해서 막곡지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근데 막곡지각은 가게 크기가 같을 것이다. 그쵸? 자, 됐으면 넘어갈까요? 자, 그럼 6번. 수직과 수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할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뭐 아주 엄밀하게 구분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타격이 크다는 아니지만 이런 소리예요. 당연히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잘 알고 좀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직교. 두 번째, 수직. 세 번째, 수선. 예. 직교, 수직, 수선. 자, 직교라는 말은요, 직각을 이루면서 만나고 있는 그 상태를 직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개의 직선이 요렇게 해서 직각을 이루며 만나고 있는 이 상태, 이걸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교각이 직각일 때라고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때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직교한다랑 수직이다라는 말이 약간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요. 직교한다라는 것은 직각을 이루며 교차한다라는 소리고요. 수직이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직각을 이루며 만나는 그런 관계다라는 소리입니다. 약간 직교라는 것은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수직이라는 것은 그 상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수직을 이루고 있음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수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교한다라는 것은 직각으로 만나고 있음이라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뭐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냥 그런 뉘앙스다라는 거. 그 다음 수선. 수선이라는 것은 직각으로 만나고 있는 이런 상태일 때 이 직선은 이 직선의 수선이다. 반대로 이 직선은 이 직선의 수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수직관계에 있을 때 한 놈이 다른 놈의 수선이다. 또 다른 놈이 그 한 놈의 수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꿔보자면은 직교한다라는 것은 친하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바꾸면은 수직이다라는 것은 친한 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느낌이 비슷하고요.
수선이라는 것은 친구라는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직교라는 것은 무엇 무엇 하다라고 말이 붙으니까 친하다라는 말이랑 좀 뉘앙스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것이 친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직교한다, 친하다, 수직이다, 친한 사이다, 수선이다, 친구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친하다, 친한 사이다, 친구다, 비슷한 걸 말하고 있긴 하지만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 이등분선. 자, 요거는 이제 두 개로 좀 쪼개져서 보면 됩니다. 수직, 이등분. 그러면은 수직인 거니까 당연히 뭐 직각을 이루면 안 나고 있으면 됐고요, 그렇죠? 이등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딱 그림 잘 그렸다. 이게 정확히 딱 수직 이등분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 선을 수직 이등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은 수직이기도 하고 이등분을 하기도 할 때 우리가 수직 이등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선을 수직 이등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그 밑에 또 귀여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요 점,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점,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그 점, 그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발이 뭘까? 요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요 발. 그러니까 수선이 요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그냥 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귀엽죠, 이름. 수선의 발. 그래서 이 수선이라는 게 요런 느낌인 거지. 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도형과 도형 사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짧은 거리를 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느 점과 어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잴 때 우리 이런 거리 안 재요. 이거 관심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리야? 내가 여기에서 이 선에 수선을 내려야 가장 그게 짧은 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 점에서부터 그 수선의 발까지 거리, 그것이 결국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잘했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치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치관계.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위치관계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건 어려워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많은 경험과 상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점과 선과 선의 위치관계, 면과 면의 위치관계, 면과 선의 위치관계는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면서 그 위치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쭉 해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도형에서 어느 입체 도형에서라든지 평면 도형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느 직선과 직선들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직선 두 개, 평면 두 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형들 사이의 위치관계를 상상하는 걸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위치관계입니다. 직선과 직선은 서로 어떤 위치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평면상에서는 자, 한번 생각해볼까? 평면상에서 두 개의 직선은 어느 위치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뭐야? 두 개 직선이잖아. 겹치는 건 아니고 겹친다는 건 이게 겹치는 거죠. 뭐예요 이거? 교차한다. 맞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겹친다. 이건 일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입체선, 자 입체선 한번 볼까요? 입체선 두 개 직선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거 가능하죠? 그쵸? 그런데 요것도 가능해요. 이거 지금 교차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거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꼬였죠. 즉 두 개 직선이 꼬였지, 그치?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따가 표현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요거 평행한 거, 일치하는 거. 총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두 개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뭐 세 개의 직선, 두 개의 평면, 얘네들 사이의 위치 관계, 자 다음 중 옳은 곳은 뭐 하면서 이제 정말 다양한 좀 더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에 관련해서 체킹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 자 첫 번째 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자 이처럼 점 A가 직선 위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 B가 이렇게 직선 L과 떨어져 있듯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 1번과 2번 상황이 아닌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거 말고 다른 상황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죠. 그쵸?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지, 그치? 이 직선 위에 점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있고 점이 이렇게 있어야 직선 위에 있다가 아니라 이게 무슨 뭐 위, 아래 이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직선을 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 이게 책이고 우리는 책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우리의 시선이. 그 상태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이 직선에 얹어져 있다라는 걸 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 A가 평면 위에 있거나 아니면 평면 위에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너무 단순하다. 점이 직선 밑에 있어도 상관없는. 이게 위, 아래, 뭐 위, 밑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상태처럼 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혹시 그 질문이 그 점이 밑에 있고 직선이 그 위를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라면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왜냐면은 결국 점이 직선보다 밑에 있든 아니면 위에 있든 결국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단어는 하나만 만들면 되지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죠. 이 두 상황이 만약 다른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평면상에서 점을 직선이 지나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점을 직선이 지나가는 상황이 요렇게 지나갈 때랑 요렇게 지나갈 때랑 서로 다르다면 용어가 구분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결국 이 상황인 거니까 용어가 굳이 다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혹시 그 질문이었나요? 여기 밑에 찍혀 있을 때도. 자, 이거는 위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밑에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위, 아래라는 것은 위, 아래 개념이 아니에요. 요게 위고 이게 아래가 아니라 얘를 기준 여기에 있는 걸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를 위에 있다라고 한 것이라면 너 말대로 요거를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위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를 밑에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거야말로 뭔가 조금 단어상 이게 통일성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데 있는 것은 딱히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직선 밖에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다 이해됐죠? 네. 자,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점이 평면 위에 있다, 점이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즉 평면에 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점이 평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위에 있지 않다, 즉 평면 밖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두 직선의 평행. 우리는 지금 평면에서만 보고 있어요. 평면에서만. 잠깐만. 이거 하나만 조금 체크해 줄게요.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이게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상황 3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원이 아니라. 왜냐면 평면 위에 점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붕 떠 있는 상황을 뜻하는 거니까. 이건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이건 평면 위에 있다. 알겠죠? 평면 위에 있다,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거는 이제 입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가 여기 왜 있지 그래서? 이거는 입체에서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공간에서. 아무튼 뭐 좀 순서가 이상해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밑에 보시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즉 교차한다 라는 부분이죠. 밑에 일치한다, 겹쳐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평행하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 다 했었죠? 이렇게 세 가지 상황만 있을 수 있겠다고.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이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건 이제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머리를 더 쓰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아까 전에 우리 두 직선은 자, 지금처럼 자, 어떤 상태야? 교차하는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상태야? 평행한 상태. 어떤 상태야? 일치하는 상태. 그리고 꼬인 위치에 있는 상태. 공간에서 이렇게 총 4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직선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과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가 되고 문제로도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같은. 자, 그 보시면은 두 개 점만 있을 때는 직선이 결정되죠. 나머지 하나의 점까지 있으면은 그 점까지 이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평면 하나야, 그치? 이걸 가지고 내가 또 다른 평면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직선 하나에 점 하나, 점 두 개에다가 점 하나가 결국 직선 하나에 점 하나잖아. 이 직선이 이 점 방향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계속 겹쳐져서 쌓여진다는 거지. 그럼 뭘 만들겠어? 평면 하나를 만들겠죠. 근데 이게 이 평면 말고 또 다른 평면을 만들어줄 수 있겠어? 없겠죠, 그쵸? 자꾸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자, 그러니까 2번도 사실 1번이랑 비슷한 부분이에요. 두 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한 직선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세 점이 주어져 있다나 아니면 한 직선과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져 있다면 결국은 같은 말인 거겠죠, 그쵸? 지금 우리 어디 보고 있는지 알지? 아니야, 너 잘 모르는구나. 자,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 밑에 있잖아요, 저기 노란색. 네.
다 확인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과 2번이 결국 같은 말이에요. 세 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과 그다음 한 직선과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과. 그래서 1번과 2번 서로 같은 거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질 때 이것도 역시 두 개의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이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이 두 직선을 품고 있는 또 다른 평면이 상상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요.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질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직선이 이 직선 방향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겹쳐지면서 쌓여졌을 때 만들어진 평면은 그냥 그 평면 하나가 유일하잖아. 또 다른 평면이 상상되지는 않죠. 그치? 네. 그래서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도 주면서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납득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줄 생각도 없고요. 그냥 그렇다, 그렇지, 어때? 라고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도 상상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이것도 역시 증명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황을 상상하고 그런 것 같아 끄덕끄덕 하면 돼. 평면이 있어요. 직선이 그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직선이 평면을 뚫고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교점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과 안 만나면서 나란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 거니까. 자, 다음 또 평면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다음에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얹어져 있는 거죠. 올려져 있는 거. 그다음에 평행하다. 자, 다 정리되셨으면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자, 어느 직선이 평면에 수직한다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이 펜을 이 종이 위에다가 수직하게 세워보세요. 지금 아직 개념 3이에요. 네, 수직하게 세워보십시오. 어떻게 세워볼 수 있어요? 네, 세워봤나요? 네, 그래요. 그런 느낌.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이거 수직하게 세워진 걸까? 왜 아닐까요? 직각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만나는 요 네, 요 부분이. 근데 여기에서 요 부분은 직각일 수 있잖아. 요거는 직각이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부분 모두 다 직각이에요. 네, 여기서 4개는 아니고 각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여기서 각을 재면 요게 각이 되겠죠. 그렇죠? 요 부분. 여기서 각을 재면 요 부분이 각이 될 겁니다. 여기서 각을 재면 요게 각이 될 거고요. 살짝 비틀어지는 곳에서 각을 재면 요게 또 각이 되겠죠. 여기서 또 요게 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선이 평면의 수직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은 것이냐? 어느 부분의 각을 재더라도 전부 수직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똑바로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방향에서 각을 재더라도 전부 다 수직이 되게끔 각을 재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이 나오게끔 세워야 되겠다. 저거 6개 틀려서 오다 프레이트 만들어서 했는데 한 번에 다 맞았어요. 알겠어. 잠깐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아침 저도 책 어제 왔어요. 자, 그다음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두 평면. 자, 평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림 보면은 다 이렇게 뭔가 어느 면적의 넓이가 있는 면처럼 보이잖아요. 평면이라는 것은 무한히 뻗어져 있는 면을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도 우리가 무한히 그릴 수 없어서 그냥 딱 그렇게만 그리죠. 평면도 무한히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 알겠죠? 자, 두 평면 머릿속으로 한번 평면을 상상해 봅시다.
머릿속으로 이 평면을 상상해낼 수 있어야 돼요. 평면 하나, 또 하나. 자, 어떤 상황들이 상상돼요? 이렇게 나란히 네, 나란히는 평행한 상황 먼저 상상되시죠. 자, 그 다음 또 교차 오케이, 교차에서 교선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스틱으로 네, 그것도 교차하는 상황의 일부입니다. 네, 잘 말씀하셨어요. 또 일치하는 오케이, 일치하는 상황 확인해 보십시오.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한다. 다 됐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두 평면이 수직을 이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종이를 여러분들이 책상에 수직이 되게끔 한번 놔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놓을 거잖아,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이 교선을 기준으로 이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게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냥 그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수학적 정의까지 이야기하면서 말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43페이지 바이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페이지 확인하세요. 내가 계속 페이지 불러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43페이지 바이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스스로 쭉 읽어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45페이지부터 동의각, 억각, 평행선 이렇게 딱 두 개의 개념만 하면 끝나요. 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직선 L과 M이 있는데 그림 보이세요? L과 M이 그려져 있죠? 그게 이제 N에 의해서 교차되어 교각이 4개, 총 8개의 교각이 생겨있는 그림입니다. L과 M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때 N이 그려지면서 여기 4개, 여기 4개 해서 총 8개의 교각이 생겨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동의각과 억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동의각이라는 것은 동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같다. 위가 위치, 각은 그냥 각을 뜻합니다. 즉 동의각이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뜻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에는 4개의 각이랑 여기는 이 4개의 각이랑 대응되는 각들이 있어요. 대응되는 각들, 같은 위치라고 보여지는 각들 상상해 봅시다.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각이랑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각이랑 당연히 동의각 아니겠어요? 같은 위치에 있잖아. 오른쪽 위라는. 약간 여러분들 그 사분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사분면 쪽에 있는 각. 그렇죠? 맞아요? 이걸 기준으로 왼쪽 위에 있는 요거, 마치 2사분면에 위치하는 것 같은 각, 요거 두 개 각이 서로 동위각이죠. 그렇죠? 같은 위치에 있잖아. 지금 제 눈에는 걔네들의 각이 서로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내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각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말하고 있는 거지. 이 각과 이 각도 동위각이겠죠? 여기는 이 각과 여기는 이 각도 동위각일 겁니다. 그래서 동위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억각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억각은 그 내부에 있는 이 두 개의 직선과 이 내부에 있는 이 각들, 즉 각이 총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죠. 이 4개의 각들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게 억각인데요. 엇갈려 있어서 억각입니다.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요 각이 억각이에요. 여기 있는 요 각이랑 여기 있는 요 각도 역시 엇각입니다. 엇갈려 있어서 엇각이에요. 여기서 꼭 조심하세요. 안쪽에 있는 것들끼리 엇갈려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바깥쪽에 있는 것들끼리는 엇갈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4개의 각만이 엇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평행선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여러분들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선을 쫙 하고 그렸어요. 자, 이때 얘랑 얘가 서로 어떤 상태입니까? 나와. 오늘 순간 빨리 나와.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주먹 쥐고 없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각이 평행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동의각인데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든 각과 얘랑 나란한 얘랑 똑같은 그것과 만들어진 그 각은 서로 벌어진 정도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야. 얘랑 얘가 이루는 각과 얘와 나란한 얘와 얘가 이루는 그 각은 서로 크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맞아요. 여기에 있는 이 네 개의 동의각이 전부 다 각의 크기는 같겠죠. 그죠? 네. 상식. 자, 그런데 여기는 요 각이랑 여기는 요 x랑 서로 각의 크기가 어때요? 막꼭지각으로서 서로 각의 크기가 같죠? 아닌가요? 우리 막꼭지각은 각의 크기 같다라고 했잖아. 네. 여기 있는 요 각이랑 여기 있는 요 각이랑 당연히 각의 크기는 같아요. 막꼭지각으로서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요 각의 크기 이거랑 여기 있는 요 각의 크기 요 x랑도 역시 같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요 각이랑 요 x랑 서로 어떤 관계에게 각의 크기가 서로 네, 같은 관계가 되겠죠. 네. 엇각으로서 얘네 두 개의 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역시 이 세모랑 이 동그라미도 각의 크기가 같죠. 엇각도 역시 평행한 사이에서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동의각들과 엇각들은 전부 각의 크기가 어떻다? 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여기서 동의각의 크기가 모두 다 똑같아요. 엇각의 크기도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긴 이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평행하면 그들이 모두 같다. 그들이 모두 같으면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저기 작도랑 합동 파트는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 보시면은 그때 진행할 부분이니까 미리 좀 집에서 읽어가지고 와주세요. 일부러 같이 뽑아놨으니까.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